지금은 굿모닝이 아니고 굿 이브닝이네요. 그죠? 네. 전, 한 2주일 사이에 1억 이상 번 것 같아요. 와, 완전히 뭐,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된다니까. 어떻게 벌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제가 막 어질어질해가지고, 그거 아시죠? 아직까지도 지금 되게 어지럽습니다. 이게 그 귀에 그 전정신경염, 전정신경염,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이 세방고리반 여기에 이렇게 뭐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뭐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일종의 귀에 걸리는 감기라고 그러대요. 어쨌든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게 한 2주 정도 전에 걸려서 그날 막 되게 어지럽고 이제 지금 조금씩은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군데 병원을 들러서 확진을 다시 한번 확진을 받았는데 전정신경염이 맞다고 합니다. 길게는 한 2달까지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참 시간이 가면 많은 거를 해결해 줍니다. 처음에 이렇게 막 빙 하고 쓰러져가지고 뭐 쓰러졌다기보다 막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지고 막 변기 붙잡고 토하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럴 때는 야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라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잠시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별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돌면 이런 장애를 가지고 또 평생을 남은 인생을 살게 되면 또 거기에서 적응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나는 또 장애를 딛고 나는 이렇게 일어섰다. 그런 또 히스토리를 한번 또 만들어 보자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좀 많이 어지럽습니다.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뭐 결국은 나아지겠죠. 또 뭐 안 나아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뭐 운명이지.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게 걸렸을까? 그렇게 짜증내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 2주 동안 1억 이상을 번 것 같아요. 대박이죠. 어떻게 벌었냐고요? 마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마약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라고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근데 2주 동안 이렇게 빙빙빙빙 할 정도로 마약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서 2억 더 들지 않나? 그 나는 돈도 안 들이고 빙빙빙빙 마약 맞은 기분 내고 있잖아요 지금 빙빙빙빙 앞으로 한 2달 동안 뭐 길게는 한 2달 정도도 갈 수 있다니까 와 수억 벌겠다 몇 억이야 와 정말 뭐 그죠 돈도 안 들이고 이거 경찰이 잡혀갈 일도 아니에요 이건 그죠 마약한 게 아니니까 근데 효과는 아마 이런 게 마약한 거 아닐까 싶어요 뱅뱅뱅뱅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오 그래 살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네 빙빙빙 좋다 빙빙 그래서 수억을 또 벌었습니다. 좋아지겠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정우성 씨가 돈 버는 방법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생각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평생 한번 경험해 볼 수 없죠. 대부분은 그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것도 하느님이 보아서 저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도 있고 또 정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그러니까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경험을 또 한번 하게 해줬고 또 빙글빙글 도는 마약쟁이들은 이런 기분에 맨날 마약을 하나 보구나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어쨌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내 식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요즘 이제 우리 아들, 딸에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참 희한한 건 있잖아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요,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10년 후, 20년 후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살거든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상상하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20대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항상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일단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플랜 A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는 거고 플랜 B는 차선책이고 그 다음에 플랜 C는 최악의 경우 나는 이렇게라도 살겠다 이거거든요.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은 이제 60대 지난 40년을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20대 때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난 앞으로 뭐라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플랜 C는 최악의 경우에는 저는 학원 강사나 가액 공부 선생을 하면서 살겠다. 이게 최악의 보루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강사도 좋은 직업이고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로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이들도 많이 가르쳐보고 또 이 가르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하고 누구 가르치는 일하면 먹고 삽니다. 그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이 학원 강사 일은.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애들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남들 다 그러니까 뭐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료들이 퇴근할 때 그때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학원 강사들은. 그리고 맨날 애들의 세계에서 애들하고 살고 그리고 굉장히 이 인생의 폭이 좁잖아요. 그죠? 그냥 오로지 고일만 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그죠? 그렇다고 뭐 학원 강사가 사회적인 뭐 굉장히 지위가 큰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은 뭐 많이 벌 수 있다고 저는 예나 지금이나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학원 강사 내지는 가입 공부 선생은 플랜 C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나는 그거 한다. 이게 이제 최후의 보루였고 그 다음에 최상의 경우는 뭐였냐? 그 당시로서는요. 저는 조금 막막했습니다. 이 최상이 뭘까? 왜 그랬냐면 제가 79학번이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그 직업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권맨, 증권회사에 취업하는 거. 근데 뭐 저는 뭐 외대를 졸업했으니까 증권 계열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외무고시를 본다거나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뭐 그때나 예나 직업이나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뭐 조선일보 기자 되고 뭐 KBS PD 되고 KBS 기자 되고 그 당시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신문기자가 된다거나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본다거나 그다음 뭐 삼성전자 들어간다거나 현대전 이런 현대그룹에 들어간다 이거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다 포기. 왜 그랬냐고요? 저는요 시험 봐가지고 합격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공부의 재주가 전 면접은 봐가지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면접을 봐서는. 근데 이거 시험 보는 거 공부 이건 자신 없습니다. 그건 정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외무고시를 본다거나 그다음 뭐 언론고시잖아요. 그것도 요즘은 옛날만큼 사실 무슨 뭐 신문사 기자 되는 거 별 볼 일 없습니다.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굉장했거든요. 언론고시. 근데 됐으면 아마 제가 뭐 조선일보 기자, KBS 기자, KBS PD 아마 내가 공부 잘했으면 아마 그런 거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외무고시. 근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건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인생에 여러 길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제안을 받은 것은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제가 될 뻔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요즘도 그 학원 있죠. SDA 학원. 네, 그게 저 삼육재단 그러니까 제7안식일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원이잖아요. SDA가. 근데 이제 제가 외대를 다녔기 때문에 그 위생병원 옆에 보면 SDA가 있습니다. 그 학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SDA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전날 밤을 새서 대기를 했는데도 결국 등록을 못했습니다.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등록을 못하고 그 SDA, 거기가 이제 종교재단이잖아요. 제7안식일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공짜 영어 수업이 있는데, 그 공짜 영어 수업이 뭐냐면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바이블 스터디. 그러니까 그 SDA 선교사들, 안식일교회 선교사들하고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클래스. 그건 돈 안 듭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SDA의 정식 코스는 못 듣고 그 바이블 스터디를 했거든요. 영어로 수업하는 거. 그래서 뭐 기도문 같은 것도 영어로 작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SDA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보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영어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통역 그때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DA의 그 제7 안식일교회 그 당시에 그 외국인 그 대표 목사 이런 분이 저를 잘 봐가지고 유학을 전부 교단에서 유학 비용을 다 댈 테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제7 안식일교회 목사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될 뻔도 했어요. 예. 근데 선뜻 그렇게 택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해외여행 자유화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된 게 1986년 이후, 아시아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 문호가 열렸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1세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배낭여행기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낭여행 갔다 와가지고 해외여행 이렇게 간다 그런 강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행사를 차려볼 계획도 꽤 했었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아마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여행사 그런 그때 그 시절에 아마 저하고 같은 그 여행 세대 사람들이 연세대였을 겁니다. 어쨌든 여행사를 한번 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접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그 SDA 학원을 다니면서 그 제7 안식일교회 그때 이제 거기 영어로 예배 연습하고 뭐 하여간 그런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됐던 당시에 제 여자친구라기보다 좀 가깝게 지내던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인데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었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도 우연히 이제 연락이 됐었는데 그 친구가 그 미시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친구 이제 결혼했었죠. 그 당시에 저한테 굉장한 제안을 하나를 했습니다. 나랑 어디를 좀 가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뭐 쫄래쫄래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디를 가게 되었냐면요. 미시간에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작은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뭐가 있냐면 아무웨이의 본사가 있습니다. 아무웨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다단계의 효시. 아무웨이의 본사가 그랜드 래피드에 있습니다. 미시간에. 근데 저를 거기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많은 이야기를 해두었대요. 그래서 그 아시안 지역 마케팅 총 담당자 본사에 그분한테 저를 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아무웨이를 네가 한번 가서 개척해 볼 생각이 없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그 당시에 받았고 뭐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죠. 이게 뭐지? 근데 대충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되면 뭐 밑에 사람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기면 밑에 사람이 돈을 뭐 그 사람들이 파는 것도 나한테 이렇게 조금씩 다 들어오고 어쩌고 그게 이제 피라미드 다단계잖아요. 야 이거 되게 오묘하다. 야 이거 뭐 좀 사기꾼 같기도 하고 좀 뭐 이상하다. 근데 그게 사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미국에서 새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마케팅 방법이잖아요. 그런 게.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메이가 들어온 거는 그로부터 한 1년 후인 제 기억으로는 1987년 정도쯤 됐을 겁니다. 87년이나 88년 아마 그때쯤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아메이 했어도 잘했을 겁니다. 그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목사를 해도 아마 잘했을 겁니다. 네, 참 미안하죠, 인생이. 근데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적잖아요. 무슨 뭐 나의 장래 희망 적고 그럴 때 뭐 나는 뭐 외교관 뭐 이런 거 주로 적고 그랬거든요. 뭐 방송국 PD 뭐 이런 거 적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뭐 제가 희망했던 직업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갔다 와서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방송국에 사실 제가 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연히 방송국하고 인연이 돼서 방송국에서도 제가 리포터도 해보고 방송 작가도 한 3년 했습니다. 별의별 거 다 했어요. 방송 작가 생활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MC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또 영어 책을 쓰는 저자가 되고 전혀 딴 길로 이렇게 방송국 생활을 그래서 한 10년 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지금은 또 우연히 자식 문제로 그 자식이 그 잠시 미국에 가서 2년 살고 와서 한국에 왔는데 아이가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그래서 이민을 가서 놓을 수 없으니까 하게 된 일이 지금의 유학 사업이 되었던 겁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희한하죠. 인생이라는 게 참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C형 간염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랬다가 또 그거를 딛고 일어서고 또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또 핑 돌아가지고 야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했다가 또 이번에 또 다시 지금 아직까지는 어질어질합니다만은 뭐 이건 2, 3개월 지나면 또 낫는 데니까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60이 됐고 이제 내일 모레 새해가 되면 이제 진짜 환갑이 되네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 세월을 쭉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저는요 방송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10년 이상 뭐를 했을 때 조금 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10년 이상을 해야만 그래도 그 방면에 전문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좋지 않은 머리로 그래도 이만큼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큰 범주로 보면은 한 가지 일만 했다라는 거. 그렇죠. 영어 내지는 교육, 국제화된 교육 뭐 이런 거 하여간 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한 가지 일만을 해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술 먹고 정신줄 놓는 거. 저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그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 연예인도 그렇고 법조인도 그렇고 정말 인생 잘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러면 술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술이 이 정신을 바짝 이렇게 그 놓치게 만들고 그러면 그때 자기도 모르는 실수를 하고 사고를 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정신을 나름대로 바짝 차리고 살았고 그래서 그나마 저의 부족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실수를 했고 죄진 것도 많고 왜 없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부끄러운 것도 많이 했고 당연하죠. 우여곡절 끝에 하여간 왔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태어난 거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죠. 그죠? 운명적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동태를 쓰잖아요. 영어로 I was born. 그죠? 내가 내 맘대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죠?
태어난 거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한 인생의 책임은 각자가 져야죠.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플랜 A,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이거,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3번으로 이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방어벽을 가지고 저는 살았거든요.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죠. 나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때도 100이라는 여력이 있으면 100을 몰빵하지는 않죠. 항상.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했던 거거든요. 저도 그거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날렸죠. 한 1년 몇 개월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를 알겠습니까? 정말 그 사무실에서 내 방에서 컴퓨터로 혼자 깔짝깔짝 하면서 정말 큰 돈을 날렸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저희 재산의 거의 3분의 1 정도는 훅 그냥 날려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거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만이고 여기를 넘어가선 절대 안 한다. 전 그거는 지켰습니다. 항상. 그래서 거기서 깨끗이 그냥 어느 한순간 잊어먹고 툴툴 털고 그러고 일어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교훈 삼아서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노력해서 나의 지식으로 버는 돈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해서 절대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답니다. 지금은. 네. 그것도 뭐 살아오면서 배운 하나의 뭐 노하우는 노하우죠. 좀 지혜로워졌다는 것이죠. 어쨌든 몰빵하지 아니하고 한 길을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이게 가겠다라는 방어선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슬아슬한 인생을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휙 어지러워서 이것도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불행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때도 늘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을 즐겁게 생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정말 제일 중요한 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걸 평생 이런 지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이렇게 일시적이라도 이렇게 힘든데, 그죠? 보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맙고요. 항상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그죠? 늘 내가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좋게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네. 오늘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겠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두 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